서랍 속 등기권리증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값 1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떱니다. 이게 농담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부자인데 삶은 고달픈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가난한 부자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묶여 숨도 못 쉬는 상태.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거대한 덫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20억 자산가가 왜 5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3%가 상대적 빈곤 상태로 OECD 회원국 중 당당히 1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은퇴 전에 나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35년을 회사에 다닌 김 부장님이 있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아이들 다 키웠고 부부 둘이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파트는 팔기가 애매합니다. 팔면 살 곳이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두 사람 식비,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매달 200만 원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80만 원입니다. 20년 넘게 화물차를 운전하신 김 사장님입니다. 경기도에 번듯한 자가 아파트가 있고 차도 본인 소유입니다. 서류상 순자산은 15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김 사장님은 편의점 도시락도 비싸서 못 먹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할부금은 매달 나갑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은 타들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도 혹시 김 사장님과 같은 상황은 아니신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모처럼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박씨 가족.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가진 대기업 과장님 댁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여행 계획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2배가 됐거든요. 자산은 늘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사라진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집 있고 저축도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 쉽게 말하면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흐르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아파트에 본인이 살고 있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숫자일 뿐이에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반면에 2억짜리 월세 건물 가진 분은요. 매달 120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에서 돈이 흘러나오느냐, 이게 은퇴 후 생존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는 수입이 끊기는 날. 그날부터 여러분은 있는 돈을 쪼개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채로요. 65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입니다. 월 2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6억이 넘어요. 62세 이순자 씨 주부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부부가 처음으로 가계부를 써봤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연금 합쳐서 월 110만 원인데 지출은 240만 원이었어요. 매달 13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자산도 현금도 둘 다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집 외에 다른 준비를 했던 분들은 괜찮았을까요?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투자입니다. 주식, 부동산, 소액투자, 프랜차이즈 창업.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분들이 전체 은퇴자의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던 분들은 사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아요.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절대 안 했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화물차 기사로 30년 일하신 박성호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에 합의금 2천만 원 총 1억을 받았고 자식권유로 반은 주식에 넣었고 나머지 반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비로 썼어요. 1년 후 주식은 반 토막, 치킨집은 폐업, 손에 남은 돈 2천만 원. 이분 지금 70세인데 다시 택배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왜 창업이 이렇게 위험하냐고요? 숫자로 보면 바로 느껴져요. 국내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이 30% 미만입니다. 10명 창업하면 7명은 5년 안에 문 닫아요. 그런데 은퇴 후 창업하는 분들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 카페, 편의점이에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경험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요. 지금 절대 한 번에 목돈을 쏟아붓는 투자나 창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랑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연금 시스템 평가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3층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층은 국가연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층은 직역연금 직장별로 별도로 쌓이는 연금이에요. 3층은 개인연금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네덜란드 은퇴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약 8,090%가 돼요. 월급 받던 수준으로 은퇴 후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대한민국은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5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30년 일하고 받는 게 65만 원이에요. 혼자 살면 최저 생계비도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비교가 있어요. 독일이랑 비교해 볼게요. 독일은 자가 보유율이 약 45%예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대부분이 새를 살아요. 그런데 노후가 불안하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집 대신 연금에 충분히 넣고 금융 자산을 분산해서 보유하거든요. 집 없어도 연금으로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반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반대예요. 자가 보유율 60%가 넘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예요. 집은 있는데 가난한 나라. 이 역설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문제입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없는 부자들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금매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자산 20억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현실입니다. 노후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지금 짚어드릴게요. 부부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0만원이고요. 65세 은퇴 85세까지 20년 기준 월 300만원 생활비로 잡으면 20년치가 7억 2천만원이에요. 물가 상승률 연 3% 반영하면 9억 가까이 됩니다. 국민연금 월 65만원 받는다고 하면 20년간 1억 5천 정도 돼요. 차이가 7억 5천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게 노후 준비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냉정하게 우리 통장을 들여다봅시다. 한 달 식비만 20만원 더 나가도 휘청거리는 부자가 진짜 부자일까요? 이제부터는 자산의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형 자산이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세요. 당장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위기 때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현금입니다. 첫 번째, 집을 현금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내 집에 살면서요. 70세에 4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약 1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요. 집 한 것도 아니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현금흐름입니다. 두 번째, 연금을 여러 개 조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월 수령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40대부터 개인연금에 월 20만원씩 넣으면 20년 뒤에 매달 6,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거 같죠? 근데 이게 한 달 식비예요. 이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바꿉니다. 세 번째, 지출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은퇴 전에 가장 큰 지출 항목을 파악하세요.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이 세 가지만 줄여도 매달 3,040만원이 생겨요. 한 달 30만원이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10년이면 3,600만원. 절약이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더 많이 내야 해요. 그런데 수령 시점은 늦어져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인 거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연금은 늦게 받는 거예요. 그 사이 공백이 생겨요. 65세에 은퇴하고 68세까지 연금 공백. 3년치 생활비 어디서 나오나요? 기술 변화도 변수예요. AI와 자동화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고 60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전엔 은퇴 후에도 경비, 청소, 운전 이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자동화되어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희망적인 신호도 있어요. 고령자 특화 금융 상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됐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 공제 한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도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알고 쓰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입니다. 지금 50대라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5년만 일찍 준비하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노후 준비의 첫 번째 행동을 만들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